아우 침 넘어가. 겨울에는 이거 먹어야겠네요. 여기서 달콤한 듯하면서 고소한 맛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맛있습니다. 믿고 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 타고 맛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행작가 정태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이 생각보다 여행하기가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여기가 팔경팔미라고 해서 안성이 꼽은 이제 8가지 볼거리와 8가지 먹을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안성맞춤이라는 말 아시죠? 이 안성맞춤이 바로 안성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안성에서 방자유기를 맞춘 것, 이걸 두고 안성맞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만큼 안성이라는 도시는 아주 화려했던 과거를 가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안성이라는 곳은 이렇게 많은 호수와 저수지가 있어서 사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낚시는 손맛 아니겠습니까? 손맛, 그리고 낚시를 해서 잡은 이 민물고기의 맛. 자, 지금 우리는 민물고기의 맛을 보러 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운탕에 나왔어. 와,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우와. 이게 민물 매운탕은 정말 이 민물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사실 메기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또 안성에 오니까 이렇게 또 새우랑 또 민물 새우랑 이 메기를 듬뿍 넣어서 주는 이 매운탕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새뱅이라고도 하죠. 충청도는 새뱅이라고도 하고, 전남 쪽에서는 생이새우를 토하라고 한대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생이새우만 토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진거미 뭐 이런 새우들까지 다 토하라고 부른다고도 하고, 토하라는 게 다른 뭐 별도의 종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침 넘어가. 일단 저도 맛을 봐야겠죠. 우와. 불을 좀 줄여야겠다. 이 메기라는 물고기가 살하고 이 껍질 사이에 지방층이 좀 있거든요. 이게 매운탕을 끓이면 국물에 이렇게 이 지방층이 녹아드는 거예요. 메기의 지방층이 국물에 녹아들면서 이 녹진하는 느낌이랄까? 그 특유의 풍미가 입안에서 계속 감칠맛을 돌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기 매운탕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겨울에는 이거 먹어야겠네요. 여기서 정말 아까 전에 바깥에서 제가 막 떨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 한 입 들어가니까 온몸에서 막 온기가 쫙 올라오는 느낌 있죠. 손끝 발끝까지 막 이렇게 피가 싹 돌면서 퍼져나가는 느낌. 와. 정말 안성의 유명한 그 매운탕 집들이 정말 그 마니아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맛집들이 있어요. 맛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 당연히 유명하고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네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양고추를 가지고 만든 그 양념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이 칼칼한데 속을 뜨끈하게 만들어주는 이 느낌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매운탕의 백미는 역시 수제비. 이 쫄깃하게 씹히는 이 수제비의 맛. 매운탕 먹으면서 이거 빠지면 정말 서운하죠. 이 민물고기를 넣고 끓이는 매운탕이라는 게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아주 가까이 있었던, 밀접했던 그런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천이나 호수, 뭐 저수지 같은 데에서 이 민물 생선을 잡아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가장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민물 생선이라는 게. 그만큼 매운탕을 많이 끓여 먹었을 거고. 물론 매운탕의 역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떻게 먹었던 건지는 제가 알긴 좀 어려워요. 뭐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1970년대 때 가뭄이 오면 왜 논이 이렇게 쩍쩍 이렇게 마르잖아요. 여기에다 물을 대려고 이제 저수지 같은 데서 물을 끌어가지고 오면은 그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바닥을 이렇게 판대요. 파면 거기서 물고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하고 가까이 있었던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진짜 양도 엄청 줄였고요. 사장님께서 손맛이 진짜 좋으시네요.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되게 맛있는 매운탕을 정말 여기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이제 안성의 금광호수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안성시의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직접 가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의 도시라고도 할 정도로 수많은 호수가 자리 잡은 가운데 빼어난 경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금광호수. 안성의 8경 중 하나인 금광호수는 특히 주변 산세와 물이 좋아 사계절 낚시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금광호수 굉장히 멋있네요. 이 금광호수라는 곳이 1965년 9월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이 안성이라는 곳의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성은 서쪽으로는 평택,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천, 위로는 용인을 인접하고 있고 바로 밑으로는 충북 음성과 진천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중앙, 이 5개 지자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태백산맥에서부터 쭉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 우리는 차령산맥이라고 배웠죠.
이 산 줄기가 이 아래를 가로막고 있어서 지대가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해요. 안성은 평야가 있어서 삼국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농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수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저수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호수 위에다가 데크를 깔아놨어요. 이게 박두진 둘레길이라는 길입니다. 청록파 시인으로 알려진 해산 박두진 선생은 이곳 금광호수 일대에서 말년을 보내며 수많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경기도 안성 출신이시거든요. 이분의 이름을 딴 둘레길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호수 위를 걸어볼 수도 있고 경관이 정말 멋있어요. 특히 지금 이렇게 막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눈 쌓인 호수가 우와. 호숫가는 완전히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새하얀 눈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겨울바람은 매섭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따뜻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눈과 마음이 모두 즐거운 겨울 여행이 더욱 매력적인 게 아닐까요? 이 안성에는 그런 미곡 창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멋있게 변모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여행을 와서 또 거길 안 가볼 순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주 새롭게 변모한 미곡 창고를 만나러 갑니다. 아, 이걸 이렇게 바꿔놨다고? 여기가 이 옆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쌀 창고예요. 미곡 창고. 근데 이렇게 앞으로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어우, 공간 진짜 잘 바꿔놨네요.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카페. 그 내부가 더욱 궁금해지죠. 와, 여기는 천장이 높아가지고 눈이 시원시원해서 진짜 좋네요. 아,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활용 가치를 잃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양곡창고. 그런데 몇 년 전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한 카페로 변신하면서 이곳 일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간 되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뭐가 제일 시그너처 메뉴예요? 메뉴는 보게 라떼라고 있어요. 아, 보게 라떼. 네. 아, 보게 카페에서 만든 라떼여서 보게 네. 라떼. 요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보게 라떼예요? 네, 맞습니다. 보게 라떼가 근데 어떤 의미예요? 그 현미를 이렇게 도정하는 시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 그거와 관련된 음료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쌀창고로 쓰이다 도정시설로 쓰이다 카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같이 도정시설 옆에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고 아. 도정시설은 현재도 사용 중이에요. 아, 이게 보게 라떼라는 건데요. 이 라떼 위에 현미 크림, 100% 현미 크림이라 그래요. 이 현미 크림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먹는 방법이 좀 따로 있나 봐요. 이제 안에 시럽이랑 라떼가 있으니까 요거를 빨대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잘 저어주고, 위에 튀긴 현미 같은 게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씹으면 바삭하고 뒤로 이제 고소한 그 맛이 쫙 퍼져나가는 그 느낌. 쌉싸람 커피의 맛과 약간 아주 살짝 달콤한 듯하면서 고소한 맛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쌉싸름한 커피 맛이 이게 뒤를 쫙 치고 올라오는 이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섞어서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진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에스프레소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쌉싸름한 맛을 되게 즐기는 편인데, 만약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잘 섞어서 현미크림하고 섞어가지고 드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디저트류에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즐기지 않아서 훌륭합니다. 정말 저는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안성의 팔미 8가지 보석 같은 먹거리 중에서 한 가지를 먹으러 갈 겁니다. 이 집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기는 청국장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한해요. 청국장 맛있는 집은 겉에서 들어올 때부터 외관을 보면 여기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묘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청국장이라는 게 이제 한국 음식인데 사실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의 나또라든가 중국의 떠우출이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이것도 콩을 발효해서 먹는 거고, 인도네시아에도 있습니다. 자바 지역 사람들이 먹던 템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국장 같이 이렇게 콩을 발효해서 먹는 요리는 사실 한국에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청국장이 되게 빨리 10분 안에 끓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균이 안 죽는다고. 이 바실러스 균이라는 게 이 청국장에 아주 좋은 유익한 균인데, 이 균이 안 죽으려면 10분 안에 끓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나오더라고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외관부터 여기는 맛있는 곳인 것 같았어요. 예상은 틀리지 않네요. 그래요. 이런 곳은 맛있습니다. 믿고 드시면 됩니다. 어우, 맛있어요. 여기는 밥도 조도 있고요. 콩도 들어가 있고, 일종의 잡곡밥인데, 이 잡곡밥의 고소한 맛이 이 청국장의 구수한 맛하고 더해지니까 결과는 밥도둑. 반찬도 하나같이 다 정갈합니다. 모자라거나 지나치거나 한 것 없이 정말 어머니가 손으로 이렇게 막 정성 들여서 묻혀서 만들어준 그런 반찬의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고요. 고사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대박. 고사리 향. 이거 어떡할 거야? 이 고사리는 청국장을 얹고요, 밥에 넣어서 이렇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이 숨겨두고 있는 보물이 많네요. 팔미 중에 하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안성 와서 먹을 게 점점 많아지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보물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잘 먹었습니다. 여전히 쌀쌀하군요. 오늘 안성 여행은 정말 여러모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보는 것, 먹는 것, 정말 하나같이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여행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안성에 오셔서 안성의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